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 2차 TF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2차 추경에 대해서 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논의를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용찬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증권사들도 그렇고 해외 IB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지수밴드를 좀 상향 조정하는 곳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지수밴드를 전망하고 계세요? 저희는 사실 2,850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네. 벌써 이렇게 왔고 그러니까요. 3,000 얘기도 있네요. 예, 그런데 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네. 많이 와가지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많이 와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의 흐름은 물론 2,850선이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워낙에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정책을 대단히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내수 부양도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 이런 것들도 되게 강력하게 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이제 걱정했던 것들이 수출 둔화라든지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숙제는 하반기로 나중에 일단은 뒤로 밀어두고 나서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내수 부양 이런 쪽에 계속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2조, 3조 이런 정도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밸류업 정책 이후에는 그때 20조, 30조 정도 계속 쭉 들어왔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예. 그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건데 사실 그러기에는 또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대내 수급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3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업종 대응 관련 정책 테마주 관련 쪽은 충분히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서 수출 둔화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조금 더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책이 워낙 강하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또 부담스러운 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플러스가 지금 좀 더 많죠. 그래서 플러스가 많아서 그렇죠. 올라가지만은 마이너스도 아예 해소된 건 아니니까 둘 다 나중에 또 다시 지켜볼 때가 오긴 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요인 대표적으로 보자면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또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미중 간에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9일 또 영국 런던에서 관세 후속 협상에 나선다고 하는데 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이 기대감을 많이 땡겨놔서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의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만난다고 해요. 대통령들끼리 만나고 이번 주에 이제 회담을 하는데 출격하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그다음에 러트닉 상부장관 그리고 크리어 무역 대표부 수장까지 지금 별들이 다 떴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얘기예요. 힐무탄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는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격에는 주가에는 특히 미국 증시에는 대부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될 것이냐면 네. 관세율 자체는 이미 내려와 있고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율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낮아진 관세율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서로 어떤 아이템들 가지고 무역을 열어줄지가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AI 칩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레어어스 있죠. 히토리오 수출을 지금 중단해둔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양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찰이 조금씩 줄어들어야지 낮아진 관세가 계속 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보는 게 이번 협상의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5일부터 4일간은 이재명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이 이루어질지도 우리가 관건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또 주목 사항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대 가지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G7 하면은 전 세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이제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그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아직 협상이 진행이 아직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과 일본은 원래 G7 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나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이번에 별로 좋은 결과를 못 낼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일본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양보를 하자고 하면 일본이 정말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쉽게 양보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경제 구조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만들고 있다든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본의 협상 내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튼 G7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입장인 만큼 참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국과 협상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얘기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지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확인을 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일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라든지 뭐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또 선정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원화가 요즘에 절상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자기들만의 이게 로직이 있어요. 룰이 있어가지고 있어서 그게 그냥 이제 그 룰을 그 수치를 넘어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관찰 대상국이 되고 아니면 환율 조작국이 되고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조항이 3가지인데요. 뭐냐면은 대미 흑자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 그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 네. 그리고 그다음에 외환 시장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3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국이고 작년에 또 워낙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도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원화를 뭐 우리가 약세로 조작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오히려 예. 방어를 했기 때문에 환율 조작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혐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거고요. 이 자체는 뭐 미국이 자체의 이제 뭔가 그 로직에 따라서 결정하는 만큼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와의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물론 협상의 카드를 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 협상에 쓸 카드들이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원화 강세를 계속 유도하려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원화 강세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경기가 지표가 좋은 것 같으면서 사실 뜯어보면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계속.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달러에 대해서도 좀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또 원화 강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원화 약세가 물론 수출주에는 호재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국면에서 원화 강세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차익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가적인 또 유입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정책 모멘텀 여전히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개정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증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지주회사, 네. 중권주 이런 쪽들 이제 주도주로 계속 쭉쭉 가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제 주도주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계속 말씀드리듯이 대단히 강력한 정권, 대단히 강력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특히 초기입니다. 그리고 전 정권이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모습으로 무너지고 나서 들어온 정권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왈가왈부 이제 뭐 긍정적인 얘기,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여튼 증시에는 긍정적인 건 사실이에요. 통과되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가 지금 대통령께서 빠르게 조기 통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이 살아 있을 때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저 PBR 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수혜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그런 네. 세제 개편들도 조금 이제 기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제 개편보다는 이게 약간의 그 부자 감세 얘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지배구조 개선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쪽에서 계속 주도주를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 PBR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여전히 저 PBR 종목, 뭐 1배 미만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한 2, 3주 전보다는 확실히 PBR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도 그래도 이러한 가운데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PBR이 아직도 PBR이 낮다는 얘기죠. 지금 고 PBR이 됐겠죠. 많이 올라왔으면 충분히 낮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정책 모멘텀만을 보시면 이게 정책이 가다가 뭔가 안 되면서 고꾸라질 때가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통과가 되고
되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다 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우리가 정책주를 이제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초기니까 아직은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많이 왔다. 분명히 정책주는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따라가는 게 맞는 방향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신정부 정책의 수혜 업종들 오늘도 이 같은 업종들 많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는 신정부 정책 정말 많아요. 뭐 많은데 저희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꼽아가지고 네.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내수에 정말 큰 이제 추경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수 소비재나 유통, 특히 또 지역 화폐로도 이제 수혜주가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에도 조금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부양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엄청나게 강력한 상황인 것 같고요. 증권주, 지주 회사들, 그리고 자사주, PBR, 우선주들이 이렇게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이 지금 잠재 성장률이 너무 낮아졌는데 관세까지 문제가 되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올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AI 관련해서 투자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AI, 데이터 센터 아니면 로봇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브로드밴드를 이제 손정희가 이제 소프트뱅크 대표가 이제 회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IT를 빨리 좀 더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이제 깔 수 있었던 그런 네.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사실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산업 정책에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 외교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된다면은 중국 소비재나 한한령 관련 그런 해소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지금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잠시 후 10시부터 열리게 됩니다. 추경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전국민 대상으로 또 25만 원 지원금 지급이 담길 것인지 이에 따라서 내수주들 오늘 상당히 강하잖아요. 이런 종목에 또 상승 여력을 더 더해줄 수 있을지가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여부까지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사실 그렇죠. 어렵고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전 국민한테 들어갈지 아니면 일부 계층한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지원금은 아무래도 지역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지역 화폐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이고요. 추경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전에는 추경하면은 뭐 몇 조 원 규모였고 뭐 10조 원 이랬는데 지금 뭐 20조 원 이렇게 3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대단히 크고요. 한국에 사실 또 어느 정도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분명히 이게 뭔가 장기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부채의 문제로 돌아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건 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아무래도 관심이 깊은 신정부에 대한 또 수혜주라든지 이에 따른 증시의 밴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의 또 WWDC라든지 그리고 많은 경제 지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과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말씀드려왔던 게 올해 미국 증시보다는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국내 맞아요. 증시가. 예. 저희가 뭐 사실 2,600, 700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그만큼 이번 정권의 그 정책이 좀 대단하고 또 강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가 미국 장보다 좀 더 강할 수 있고 미국 글로벌 증시가 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정책주들 계속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책주는 어떤 걸 따라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여건들이 있죠. 그 내수 부양, 증시 부양, 산업 정책, 실용 외교 중에서 지금 어떤 것들이 부각받고 있느냐? 지금은 내수 부양하고 증시 부양이 지금 부각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그때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따라가야 될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이렇게 계속 좋기만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미국 S&P 500은 벌써 6천에 왔고 글로벌 증시들은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리스크에 사실 취약해지는 구간이 또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국내 상황은 상당히 정책으로는 괜찮습니다만은 대외는 리스크에 좀 더 취약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염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